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16회에서는 우리가 33조 1항 각호를 이제 마무리했었고 15회까지 우리 이번에는 33조 2항이라는 걸 할 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사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나 디자인은 사용이라는 말 대신 실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 뭔가를 쓴다는 건을 뜻합니다. 그러나 특허나 디자인은 실시를 안 해도 뭐 큰일 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상표법에서는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불사용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표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표에서는 사용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사용에 의해서 원래 자타 식별력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식별력을 취득했을 때 나타내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애들이 우리 33조 1항 각호에서 했죠. 33조 1항 1호부터 7호에 식별력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중에 만약에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누구의 상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등록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만든 규정이 33조 2항입니다. 그래서 자타 식별력이 없는 게 갑자기 생겨났다는 특이한 점이 있고 그것도 사용으로 알려진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33조 2항입니다. 33조 2항은 이제 이렇게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33조 1항 3호부터 1, 2호는 빠지네요. 그 다음에 7호까지 해당하는 상표. 이런 애들이 뭐예요? 자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결과에서 출원 전부터라고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자 간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자, 되게 길죠? 자, 이거는 이제 용어를 이렇게도 길게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타 식별력을 취득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길게 쓸 수도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33조 2항은 워낙 중요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나 그 다음에 판례 모든 것들을 진짜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1차, 2차 모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자, 그렇고요. 네 번째 요건. 자, 근데 무조건 등록시켜주는 게 아니라 상표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서 그 사용한 상품과 동일한 경우에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33조 2항입니다. 자, 요거 이제 글 법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따져보면, 자, 33조 1항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출원 전 사용을 한 결과 자타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사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한 상표 및 상품에 한정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3조 1항 3호 내지 7호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33조 1항 각호 그새 까먹지 않으셨죠? 보관, 성현, 흥강기 이렇게 돼서 보통 명칭, 뭐 간용 상표에서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보관, 성현, 흥강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3호, 4호부터 7호까지 그거를 보관, 성현, 흥강기 중에 성현, 흥강기, 성질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자,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자. 얘네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서 자타 식별력을 취득하면 원래는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보통 명칭이나 관용 상표는 빠져 있죠. 자, 얘네들은 이게 사용을 해서도 이렇게 뭔가 상표가 되긴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판례는 좀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은 법 전문 자체에서 이런 애들은 사용을 해도 상표가 되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 흥강기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3조 1항 3호 내지 7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SK, 뭐 K2 이런 것들은 영문자 두자죠. 원래 6호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자. 자, 이게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바로바로 안 나오시죠? 자, 우선은 처음에 이런 게 바로 나오면 뭐 대단한 거고요. 이게 자꾸 익숙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관, 성현, 흥강기 이렇게 자꾸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슈피리어 뭐 이런 것들은 뭔가 뛰어난 성질을 나타냅니다. 성질 같은 건 뭐라고 했죠? 이거 3호입니다. 3호. 그 다음에 이거 아디다스 사건인데요. 여기 줄이 3개밖에 없죠. 줄이 딱 이렇게 단순하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옷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서 이것도 역시 6호에 보통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나중에 이건 6호 말고 다른 것도 해당하지만 어쨌든 자,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상표 이런 애들이 자, 이런 것들 다 등록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용에 의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슈피리어 같은 경우는 뭐 골프용품 같은 것들이고, 아디다스, SK, K2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게 사용에 의해서 알려져서 등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출원전 사용이죠. 그 다음에 자타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알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상표 및 상품에 대해서만 정해집니다. 자, 요게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3조 1항 3호 내지 7호다. 보관 성형 승강기 중에 보통 명칭과 간용 표장은 빠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출원전 사용이라는 요건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출원전부터라니까 판단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등록 여부 결정 시 전에 알려지면 보통 인정을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타식별력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알려져야 되는 거죠. 딱 봐도 어느 정도 누구는 어떤 상표가 될 수 있겠구나, 브랜드가 되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범위를 넓게 해주지 않고요. 사용한 상표 및 상품에 대해서만 동일한 범위에만, 뭐 비슷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는 보호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33조 2항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 사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죠. 사용. 그래서 첫 번째 사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자, 원래는 33조 1항 7호, 3호 내지 7호는 식별력이 없는 애가 식별력을 얻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적 규정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등록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죠. 상표법에서 33조 2항이. 그 다음에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니까 33조 2항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파생되는 논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건 등은 뭐 암기 코드를 딸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33조 1항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출원전 사용에 의해 자타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사용한 상표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이게 33조 2항입니다. 33조 2항 너무 중요하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이제 글로 표현하면 3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부터 상표를 사용한 결과, 요거는 이제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길지만 결국엔 자타식별력 취득하게 되면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서 동일성 범위에 한정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3조 2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의 공부명은, 자, 여러분이 합격자가 되셔야 되죠. 합격자는 여러분만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요. 뭐 중간중간에 바뀌실 수 있지만 계획에 항상 잡으셨다면 단기 계획이든 장기 계획이든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잘 지켜가는 사람만이 결국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성공을 하든 공부가 특히 마찬가지인데, 우리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200명만 뽑잖아요. 몇천 명 중에 거의 6,000명 뭐 이상 보통 하는데, 인원만 보면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200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도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계획을 짜신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계획을 지킨 사람들에게서 합격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진짜 뭐 짧게는 진짜 운 좋으면 1년 안에 한 5명에서 10명 이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2년 안에 붙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참 힘듭니다. 저도 운 좋게 제가 2년 만에 붙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놓치게 되면 3년, 4년 장시생, 장기로 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잘 지켜서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문 강의 16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